안녕하십니까. 바네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있을까요? 이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듯이 우리 몸도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제대로 아끼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만 신경을 쓰고 이상 신호가 나타나야만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몸은 초기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내 몸에 맞고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무작정 따라하기도 하고 효과가 없는 방법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검사를 통해 우리 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을 넘어서 우리 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의학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기능의학 검사를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치가 정해진 기준치를 넘어서야만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몸이 불편함을 느껴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는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능학 검사는 단순한 질병 진단을 넘어서 내 몸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즉 일반 검진은 현재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도구라면 기능학 검사는 내 몸이 최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이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능학 검사는 내 몸이 필요하는 영양소, 대사상태, 호르몬명, 자율신경 시스템까지 분석을 해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검진과 기능학 검진의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압, 당뇨,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숫자를 체크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기준치를 넘어서야만 이상이 있고 판단을 해서 치료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 기능학 검진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즉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너무 과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병이 될 수 있는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검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같은 정형화된 검사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정상입니다 라고 결과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기능학 검진은 조금 더 개인 맞춤형입니다. 혈액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호르몬 균형, 대사, 세포, 자율신경 균형까지 들여다보면서 체크를 하는데요. 마치 자동차 정비를 할 때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엔진 상태부터 시작해서 연료 효율까지 내외적인 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체크한다는 것이 기능학 검사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차이점은 정상 수치에 대한 해석이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정해진 기준치를 넘어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125mg/dl면 정상이고 126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는데 당화 혈색소를 또 측정하기도 하지만 확진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125라는 수치에 124는 정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124와 126은 1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실은 120의 정상 수준을 봤을 때. 그럼 여기는 정상,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 내 몸에 최적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125가 정상이면 126은 병이고 124는 정상일까요? 정말 건강한 상태일까요? 이게 우리 일반 검진의 한계인 거고요. 정상 수치 안에 있다고 해서 내 몸이 최적 상태는 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미병, 알로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즉 아직 병은 아니지만 건강이 완벽하지 않는 상태, 즉 병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정상도 아닌 이 중간 단계를 미병이라고 하는데, 이 미병 상태를 기능학에서는 다루고 일반 검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학 검진은 조금 다르게 접근이 돼서 정상 범위 안에 있는가만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정상 범위 내에 있다 할지라도 최적화된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정상 범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면 당뇨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셈이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병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 걸리기 전에 당신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때 길목에 서서 예방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인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검사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즉,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 일반 검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면 약을 처방받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치가 거의 정상에서 조금 높다 할지라도 딱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정상 조금 높아졌지만 별 이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능학 검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서서 내 몸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어떤 음식을 더 먹어야 하는지, 대사 기능이 떨어졌다면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있는데 30부터 100까지가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30 기준도 정상이기 때문에 30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만 100까지 기준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50 정도 돼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최적화된 것은 실은 50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된 수치, 최적화된 상태, 이런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검사하고 치료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검사도 받고 싶은데 막상 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 기능 검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몸이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면 좋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우리 건강검진은 기본 혈액검사 하잖아요. 여기서는 면역 기능 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밸런스, 불균형 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하는 검사이고요. 아까 제가 표현했죠. 알로스타시스, 미병 상태와 신체 불균형을 찾아내는 몸 전체를 보는 검사인 것입니다. 혈액으로 검사하지만 아직 질병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산화 스트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항산화 능력, 즉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얼마나 저항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또 대사 균형인데 이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지방 대사가 적절하게 이루고 있는지 분석해 주고요. 또 염증은 현대인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잖아요. 모든 병이 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염증, 체내 염증 수준을 확인해서 만성 염증 위험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해독 능력, 체내 독소 배출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산화 스트레스 수치도 포함이 되고요. 이 수치는
암 발생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많고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암세포가 더 쉽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즉 지금은 생활 습관이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많이 생성될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불균형, 면역 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세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대사 균형, 염증 수준, 해독 능력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첫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어떤 치료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께 검사를 안내해 드린다면 HRV 검사라고 있는데, 심박 변이도 검사, 자율신경 검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HRV 검사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균형과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사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자율신경인데, 단순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화, 면역기능, 혈압조절, 심장박동, 체온 조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의 핵심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 이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만성 피로, 몸이 계속 피로가 나고 에너지가 쉽게 떨어지는 경우, 또 불면증,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장애,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지고 복통, 변비,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 혈압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혈압이 급격히 변하다는 증상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불균형이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 검사, HRV 검사는 이런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찾아내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RV 검사를 통해서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적응하고 있거나 회복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특히 이 불면증이라든가 만성 피로가 있으시면 자율신경 HRV 검사가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면역 기능 검사, 면역 불균형 검사와 HRV, 즉 자율신경 검사, 우리 몸을 깊이 이해할수록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이 면역 기능 검사는 세포 수준의 몸의 균형을 평가하고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HRV 검사, 자율신경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측정해서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관리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능학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건강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